안녕하십니까. 7주차 3교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상담의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직업상담의 이론이라든지 그 이후에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중요한 건 확실하게 기억할 것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쓴 것이 조금 이상한 용어기는 하겠지만은 진단을 해서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살펴보는데 진단을 통해서 그 문제 유형을 좀 분류를 한 것이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특성 요인 진로 상담 이론에서 파슨스에 의해서 윌리엄슨이 이 특성 요인 이론의 대변인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이 윌리엄슨은 그 특성 요인 진로 상담 이론을 특성 요인의 이론을 상담으로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담의 6단계, 6과정도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4가지 분류를 한 것이죠. 자, 이 4가지 분류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진로 무선택입니다. 자, 이 진로 무선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인식조차 없는 상태예요. 아무 생각 없는 것이요.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 무선택, 그 다음에 불확실한 선택,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 이해 부족으로 선택에 확신이 없는 경우죠. 내가 선택을 했는데 확신하지 못해. 내가 청소년 지도사를 선택했는데 상담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이를 불확실한 선택이라 합니다.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 이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흥미와 적성과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다. 자, 이 윌리엄스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흥미와 적성 간의 문제지 어떤 흥미와 가치관 이런 건 아닙니다. 다른 거와 비교하진 않았어요. 흥미와 적성의 관계를 가지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과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인 것이죠. 이것은 내가 흥미가 있는 직업에는 적성이 없고 적성이 있는 직업에는 또 흥미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단어씩 따면은 무불 어흥이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으로 볼 때는 어흥, 무불 어흥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을 빼고 적성을 빼고 흥미와 가치 간의 모순 이렇게 하면 틀린 것이죠. 이거는 흥미와 적성을 가지고 살펴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딘의 여기에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좀 하게 되면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 3번을 더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명하지 못한 선택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동기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고도의 능력이나 특수한 재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죠. 나는 그쪽에 능력이 없는데 아주 높은 능력을 가진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이거 현명하지 못한 거죠. 적성하고는 안 맞죠. 두 번째는
흥미가 없고 자신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이것은 결국은 돈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죠. 돈만 보고 결정하는 거, 어떤 특권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자, 흥미가 없고 자신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역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 선택도 현명하지 못한 것이죠.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거. 자, 요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만 우리가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흥미가 없고 자신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돈만 보고 결정하는 거, 뭐 특권층에 대한 갈망, 또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직업은 고도의 능력이나 특수한 재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직업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딘의 직업 선택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존성이 문제다. 그래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우, 이런 것은 직업 선택의 보딘의 문제다. 문제의 어떤 유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자가 원하는 거 다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거 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문제입니다. 자, 정보의 부족. 사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지 좋은지 나쁜지도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정보를 내가 구체적으로 안다고 하면은 현명하게 결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보의 부족은 진로 선택 및 직업 선택과 관련된 이런 정보가 부족한 경우, 그래서 이 진로 상담, 직업 상담에서는 반드시 정보 제공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부족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경제적 결핍 및 교육적 기회의 결여로 적당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으나 현재 직업 결정에 대한 정보를, 그런 기회가 없었거나 현재 직업 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죠. 이런 정보를 모르면 정말 많은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자아 갈등, 내적 갈등이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갈등하는 경우예요. 이것은 어떤 둘 이상의 자아 개념과 관련된 반응 기능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하나의 자아 개념과 다른 자아 개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내적 갈등입니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자신의 진로 및 직업의 선택에 대한 갈등, 또 결혼 등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갈등을 경험할 때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선택에 대한 불안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타인이 기대하는 일이 다를 때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죠. 어떤 중요한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대한 불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확신의 결여입니다. 확신의 결여. 이것은 문제 없음. 가로치고 써보세요. 문제 없음이라고도 봅니다. 확신의 부족, 확신의 결여, 문제 없음. 이것은 진로 선택 및 직업 결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중 보딘의 직업 선택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면은 다섯 가지 이외의 것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의정자, 선확, 의전자, 선확, 이렇게 앞자를 따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의정자, 선확. 세 번째
이 클라시스트의 직업상담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클라시스트의 어떤 직업상담의 과정은 먼저 진단을 하고 문제를 분류하고 그리고 문제를 구체화하고 문제를 해결하자. 요 네 가지 클라시스트 문제 유형을 확인하기 전에 요 클라시스트의 직업상담 과정을 먼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진단, 문제 해결, 문제 구체화, 문제 분류를 해야 되겠죠.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문제 해결. 예, 과정 순서를 기억을 합니다.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문제 해결. 문. 예, 문 이렇게 기억하는데 분류가 먼저 해야 되겠다. 당연히 분류, 구체화, 해결. 분류, 구체화, 해결. 문. 클라시스트의 직업상담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네 번째는 이 클라시스트의 직업상담의 목적을 봅시다. 클라이티스의 직업상담의 목적은 첫 번째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죠. 직업상담의 목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 기술을 습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직업상담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꼭 들어가 있어요. 나의 의사결정 유형은 무엇인지, 아마 배운 바 있을 겁니다. 뭐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인지 또는 직관적인 의사결정 유형인지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인지, 자, 이렇게 그 의사결정 기술 습득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응의 고양입니다. 적응의 고양. 예, 고양.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담 기법이라든지 결과를 해석한다든지 직업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 이것이 이제는 클라시스트의 직업상담의 목적이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클라시스트의 직업선택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적응성입니다. 자, 적응성의 문제, 이것을 적응 문제라고 하죠. 두 번째는 결정성. 자, 결정성, 이것은 우유부단 문제입니다. 적응의 문제, 그 다음에 결정성의 문제, 이것은 우유부단의 문제. 그리고 현실성, 비현실성의 문제입니다. 현실성, 비현실성의 문제. 자, 세 가지. 일단은 문제 유형 분류입니다.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적응의 문제, 우유부단 문제, 비현실성 문제. 자, 요게 이제 현실성, 요게 비현실성 문제죠. 요거 세 가지 우리가 뭘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세 가지 변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적결현, 예, 적결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세 가지 변인. 클라시스트의 직업 문제 분류의 세 가지 변인. 먼저 적응성, 결정성, 그리고 현실성. 현실성은 비현실적 문제, 비현실성 문제, 예, 비현실성 문제하고, 이 결정성은 우유부단 문제, 우유부단 문제, 적응성은 적응의 문제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적응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흥미와 적성의 일치 여부에 따라 적응형, 부적응형으로 나눈다. 이렇게 적응성의 두 가지 종류, 적응형, 부적응형. 그래서 적응형은 그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분야에 발견한 유형이죠. 여기서 흥미와 적성만 나오지 다른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분야를 발견한 유형이고, 부적응형은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분야를 찾지 못한 유형이 바로 이제 부적응형입니다. 자, 결정성은 이 결단성 부족이나 어떤 재능의 풍부함에 따라 우유부단형과 다재다능형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이 다재다능형은 우리가 재능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능성이 많다, 재능이 많다. 그래서 이 재능이 많아서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형은 흥미 적성에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 클라이티스의 분류에 의하면 우리가 뭐 내 성격은 우유부단하다라고 쓰면은 좀 안 되겠죠.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클래스 때 문제에서. 그래서 이 결정성에는 다재다능형, 재능이 너무 많다, 선택의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 우유보다는 이런 흥미적성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현실성, 이거는 비현실성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 현실성은 직업적 흥미나 적성 수준에 따라서 그 적성 수준에 따라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현실형은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흥미를 느끼나 그 분야에 적성이 없는 유형, 자,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 비현실형이다. 내가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선수 되고 싶다고 하는 거, 피아노 재능이 없는데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하는 거, 이런 분야, 그 비현실적이죠. 비현실형이죠. 내가 그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있으나 적성이 없는 유형,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흥미검사에서 예술영어로 나왔을 때 내가 직업으로 삼기에는 어떤 탤런트나 이런 가수가 부족한데 그래도 예술영에는 흥미를 막 느껴요. 근데 그 분야에 잘 못하죠. 적성이 없죠. 이런 것들이 비현실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압형은 적성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내가 나의 어떤 재능 때문에, 이런 적성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흥미는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것을 강압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충족형은 흥미는 일치해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죠. 높은 적성이 아니고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불충족형이다. 자기 수준에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지 너무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것도 좀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클라이티스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티스는 클리츠라고도 합니다. 클리츠. 근데 우리가 클라이티스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세 가지 변이는 적결현,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다시 말하면 가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적응의 문제, 우유부단의 문제, 비현실성 문제. 그리고 문제 유형은 적응형, 우유부단형, 비현실형, 적응형, 우유부단형, 비현실형이 바로 문제 유형이고, 자, 직업 선택 유형은 각각이 두 개, 적응형에서 적응형, 부적응형, 적부, 그 다음에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우다, 그 다음에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비강불, 적부, 우다, 비강불. 이것은 직업 선택 유형이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상담, 전화상담과 사이버 상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상담의 장점이 아닌 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전화상담은 일단은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접근성이 좋겠죠.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다.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당 5만원 이렇게 되는데, 전화는 얼마든지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그리고 청소년 성문제 상담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청소년 성문제 상담에 적합하다. 그리고 응급상황에 있는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응급상황에 있는 내담자들은 방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응급상황에 있는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는
그 전화 상담의 장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점이라고 보면은 전화 상담은 일회성으로 끝나기가 쉬운 것이죠.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고, 그리고 어떤 시각적이고 비음성적인 측면은 파악하기 어렵죠.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음성적인 것만 파악하지, 그 사람이 어떤 주목을 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슬퍼한다든지 이런 모습 같은 거는 파악하기 어렵죠. 그리고 저는 상담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겠죠. 그냥 뭐 수틀리면 끊고 그만두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는 단점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에 대해 무책임하기 쉽죠. 이런 것이 이제는 전화 상담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버 상담의 장단점을 보면은, 사이버 상담은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이버 상담이 또 많이 발전되고 있죠. 한편으로는 비용이 경제적이죠. 그리고 자발적 참여로 상담이 진행돼서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높죠. 자, 자발적 참여, 또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하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미트라든지 뭐 학교에는 뭐 구글 클래스룸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하죠. 전화나 면접보다 친밀감이 더 높죠. 얼굴을 볼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죠. 초대를 해야 되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렇지 시공간적 제한은 없죠. 뭐 해외도 되고 집에서도 되고 하니까. 단점으로는 상담자가 언제든지 상담을 중지해 버릴 수 있어요. 얼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자에 의존하므로 깊이 있는 의사소통은 불가하죠. 그래서 어떤 정서적 내용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또 이 네트워크가 불안하면은 또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 선택적으로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단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 상담의 장단점, 사이버 상담의 장단점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버 상담의 상담 기법으로는 주요 논점 파악하기, 그리고 핵심 논점 분석하기, 핵심 진로 논점 분석하기.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가 있죠. 핵심 논점 분석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로 논점 유형 정하기. 진로 논점 유형 정하기. 자, 세 번째는 직업 정보 가공하기. 뭐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5번을 우리가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6번. 예, 5번, 6번. 특히 6번에 이제 답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을 구상하고 답변 내용을 작성하기. 근데 질문 내용 구상, 질문 내용 답변하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버 상담으로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지, 뭐 질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겠죠. 답변을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이제 갤라티의 의사결정 과정 8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의식, 정보 수집, 대안의 열고,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실현 가능성, 가치평가, 의사평가, 의사결정, 평가 및 재투입. 네, 다음은 하렌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하렌의 진로 결정, 의사결정 유형은 3가지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아마 그 의사결정에서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형 3개를 기억하시고 3번 의존중 유형만 별도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렌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형은 뭐냐 그러면 의존중 유형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단적 연구와 행단적 연구, 이걸 우리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단적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 대상이나 상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횡단적 연구는 어떤 일정 시점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광범위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로 횡단적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있다. 내부 요인은 자신과 관련된 것이고, 외부 요인은 외부로부터 습득된 것이다 라고 해서, 자, 내부 요인을 보면은 성별 등 일반적인 요인, 적성 등 개인 심리적인 요인, 교육, 기회 등 사회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은 훈련 수준 등의 개인 정보적 요인, 가족 환경 등의 가족적 요인, 이러한 맥락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